안녕하세요. 홍법 역사탐구소 박익순 소장과 함께 떠나는 주말 역사산책 시간입니다. 먼저 그 금주의 주요 기사 한번 살펴보고 가죠. 지난 16일 서울 중앙지검에서 그 반부패부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하는 그런 기사가 떠 있고, 또 지난 8일에는 그 대장동 비리와 관련해서 그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이 퇴직금으로 무려 50억을 받았다. 이것이 뇌물죄가 형성이 된다 해가지고 기소를 했는데 1심 판결에서 무죄가 나왔다는 거예요. 그래서 국민 감정과 너무 동떨어진 그런 판결이라 해서 여론이 좀 좋지 않게 돌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돌본다는 그런 명목으로 여러 가지 활동을 벌이던 윤미향 의원이 준사기죄 등 8개 항목의 죄로 기소가 됐었는데, 역시 1심 판결에서 7개 항목이 무죄 판결을 받고 횡령 분야에서만 1,500만 원의 벌금형을 받았다. 이 문제도 역시 그 검찰에서 너무 과대 수사를 한 거 아니냐. 그리고 또 일부에서는 윤미향의 죄가 너무 가벼운 거 아니냐. 이렇게 또 대립이 돼 있는 것 같아요. 이렇게 이제 법원의 판결도 그 국민이 그 판결에 대해서 왈가왈부하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어요. 법원의 판결은 존중되어야 하겠지만은 역시 좀 납득이 안 가는 그런 내용도 있는 것 같습니다. 자, 오늘은 신라 제48대 경문왕의 뒤를 이어서 왕노릇을 한 그 아들, 딸들의 시대에 들어가서 한번 역사 산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48대 경문왕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좀 언급을 했죠. 그런데 그때 하나 빠뜨린 게 있어요. 뭐냐면은 이 경문왕의 그 기가 이 사람의 기보다 훨씬 컸다고 그래요. 당나귀 기처럼 생겼다. 이런 내용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돼 있어요. 그 경문왕의 그 기가 당나귀 기처럼 생겼다고 하는 것은 항상 두건을 쓰고 있었기 때문에 아는 사람이 없어. 다만 그 이발사, 복두장이라고 그러지. 이발사는 그 내용을 알고 있단 말이지. 그 이발사가 참 이 황당한 이 임금의 기를 보고 참 어디 갔다 발설을 하고 싶은데 발설을 할 수가 없어. 발설을 했다가 죽으니까. 그래서 그 당시 서울인 금성 경주에 대나무밭이 있었는데 그 대나무밭에 가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,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하고서 그냥 애쳐댔어. 그러니까 좀 마음이 좀 후련했던 모양이지. 그런데 그 바람이 불면은 그 대나무 숲에서 임금님기는 당나귀기다 이런 음성이 흘러나왔다는 거예요. 그것이 이제 길 가는 행인들한테 자꾸 전파가 되면서 궁중에까지 들리게 되는 거지. 그래서 경문왕이 그 대나무를 싹 베어버리도록 이렇게 명령을 했었다 하는 것이 삼국유사에 기록이 되어 있다고 그래요. 이런 이 경문왕이 이제 왕노릇을 하다가 사망을 하니까 그 아들인 김정한테, 장남인 김정한테 왕위가 물려졌겠죠. 그래서 이 김정이 이제 왕노릇을 하다가 또 젊은 나이에 죽어.
그런데 그 그 헌강왕의 아들은 2살밖에 안 돼. 그래서 김정의 동생 김황이 왕위를 또 물려받았어. 근데 김황이 둘째 아들 김황도 1년 만에 또 사망을 해. 그래서 이제 여동생인 김만이지. 김만한테 왕위를 넘겨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51대 진성여왕이야. 그래서 경문왕은 아들 2명과 딸 1명이 왕위를 계승을 해서 아버지까지 4명이 왕노릇을 한 것으로 아주 기록이 세계에서도 뭐 전례가 거의 없는 그런 기록을 보여주고 있어요. 그 중에서 이제 오늘은 경문왕의 장자, 경문왕의 큰아들 김정, 헌강왕과 그 차남 정강왕의 시대에 들어가서 우선 역사 산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 헌강왕은 특히 그 국학과, 국립대학이지, 국립대학인 국학과 불교 장려에 아주 심혈을 기울였다고 그래요. 그래서 이제 이 헌강왕 때에는 뭐 신라 하대로 들어서면서 여러 가지 반란 이런 것이 많이 일어나고 하극상의 이거 시대가 계속 전개가 됐었는데 이 헌강왕 때에는 상당히 그 안정이 됐던 신라 하대지만은 안정기를 맞이했다고 그래요. 한 14년간. 그 삼국사기의 그 헌강왕 본기를 보면은 그 헌강왕이 이제 그 월성루, 경주 월성루에 올라가서 민가를 바라보면서 이제 그 시중, 민공이라고 하는 시중과 얘기를 한 그 기록이 있어요. 그 헌강왕이 먼저 말을 겁니다. 내가 듣건대 지금 민가에서는 말이지, 볏집이 아닌 기와로 지붕을 일고, 또 그 나무가 아닌 이 숯으로 밥을 짓는다. 그러니까 연기가 안 나지. 이렇게 그 문화가 상당히 향상됐다는 얘기지. 그렇다고 하는데 그게 사실이냐 하고 물어요. 그러니까 시중 민공이 저도 일찍이 그렇다는 말을 많이 들었다. 그리고 이게 왕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음양이 조화를 이루고 또 바람과 비가 순조로워서 해마다 풍년이 들어서 그렇다. 이런 내용으로 왕의 비유를 마칩니다. 그래 왕이 이제 즐거워하면서도 어디 이게 내 덕이겠는가? 신하들이 다 열심히 돈 때문에 아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당시에 경주에는 뭐 초가집이 없었다고 그래요. 전부 기와집이고 그 백성들이 아주 살기가 넉넉했다고 그래요. 이런 그 기록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처용무, 처용에 대한 기록이 생긴 것이 이 경문왕 때란 말이지. 이 처용에 대해서는 뭐 이제 귀신과 같은 그런 도깨비 같은 그런 식으로 기록도 되어 있지만은 그 처용의 생김새가 우리 반도에 살고 있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는 거예요. 코가 굉장히 우뚝하고 또 구렛나루도 나고 말이지. 이 서양 사람의 형상이다. 그래서 이제 지금 학자들은 이 처용이라고 하는 것이 처용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당시에 그 무역이 굉장히 성했으니까 이 아라비아 상인들이 신라에까지 들어와서 그런 무역을 했던 거 아니냐 이렇게 늘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그래서 그 신라가 아라비아 상인들로부터 그 무역을 하면서 많은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. 그래서 이 백성들의 삶이 윤택해졌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이런 결론을 유도하고 있는 것 같아요.
헌강왕 때 좀 우리가 특히 유심히 살펴봐야 될 것은 그 고려를 세운 왕건이 이 헌강왕이 즉위하던 그 왕노릇을 하던 그때의 왕건이 태어났다, 이렇게 역사적으로 그 기록이 돼 있고, 그 다음에 이제 후백제를 세운 견훤도 원래 이 신라의 호족 그 아들이란 말이지. 이 견훤이 그 당시에 젊은 나이로 군대 생활을 신라에서 하고 있었다, 이런 내용이고, 태붕을 세운 궁예도 이 무렵에 이제 신라에서 나간 거고 말이지. 그래서 후상국을 세운 그 궁예나 왕건이나 또 견훤, 이런 사람들이 이 경문왕 때에 활발히 활동을 전개했다,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. 우리가 잘 아는 그 채치원, 개원필경을 쓴 그 당나라에서 개원필경이라고 하는 글을 지은 그 채치원이 당나라 유학을 마치고서 그 헌강왕 때에 귀국을 해. 그리고 왕에게 이제 개원필경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책자를 헌강왕에게 바쳤다, 이런 기록이 있어요. 그 채치원 때문에 그 육두품 세력들이 상당히 위상이 높아졌어. 그 신라는 이제 골품 제도에 따라서 이 진골한테는 자색이라고 하는 게 이제 보라색이지요, 보라색. 그리고 이제 그 육두품 이하는 이제 비색이라고 해서 좀 지금 벽돌색 비슷한 그런 색깔의 옷을 입었어. 그리고 그 아래는 청색, 그리고 아주 하층은 하층 벼슬아치는 황색, 이렇게 자색, 비색, 청색, 황색, 이런 식으로 공복의 색깔을 보고서 그 풍계를 알 수가 있었는데, 채치원이 당나라에서 들어와서 건의를 해가지고 육두품도 이제 진골과 똑같은 옷을 입을 수 있도록 이렇게 육두품의 위상이 많이 올라갔다고 해요. 이제 이런 헌강왕이 병이 들어서 재위 14년 만에 이제 사망을 하게 되는데, 좀 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들이 2살밖에 안 돼. 그래서 동생 김황한테 왕위를 넘겨줬죠. 근데 이 김황은 역시 정치는 잘했지만 불과 1년밖에 왕노릇을 못했으니까 그런 치적이라고 할 게 없어. 이 1년 있다가 후사도 없이 죽어버려. 그래서 죽으면서 유언을 한 것이, 지금 형의 자식도 너무 어리고 또 나도 후사가 없는데 내 여동생 김만이 아주 그 여자지만은 말이지, 그 남자 못지않은 그런 추진력이 있고 또 백성을 잘 다스릴 것이다, 똘똘하고 말이지. 그래서 여동생 김만에게 왕위를 넘겨주겠다. 이래서 김만이 진성이 왕이 되죠. 그 이제 진성여 왕에 대해서는 이제 할 말이 또 너무 많고, 그래서 다음번에 얘기를 하기로 하고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, 오늘은 그 헌강왕과 그 헌강왕의 뒤를 이어서 1년간 왕노릇을 한 정강왕의 시대로 들어가서 역사 산책을 해봤어요. 정강왕의 뒤를 이은 51대 진성여 왕의 시대에는 다음 주에 또 역사 산책을 하기로 하고,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